나는 그날 사무실의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그림자일 뿐이었어. 하지만 이제 그 그림자가 그녀를 삼킬 수 있어 그 순간 손에 쥔 USB 드라이브가 뜨겁게 느껴졌다. 그 안에 담긴 파일들은 그녀의 제국을 무너뜨릴 증거였다. 10년 동안의 충성심이 배신으로 돌아온 그 모든 순간이 이제 내 손에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 김수연, 그 여자의 비서로 시작된 내 삶의 이야기. 내 이름은 이지은이다. 28살에 그 회사에 들어갔다. 한성그룹이라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김수연은 그 회사의 상무이사였다. 그녀는 35살,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성으로 유명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에게 그녀는 그냥 수연 언니였다. 처음 만난 날,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지은아, 너처럼 똑똑한 애가 왜 여기서 일하려 해? 나랑 같이 일하면 재미있을 거야. 그 미소가 따뜻해서 나는 그녀를 믿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나로서는 꿈같은 기회였다. 그녀의 비서가 되는 건 내 인생의 시작점이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그녀는 나를 가르쳤고 나는 그녀를 따랐다. 늦은 밤까지 일하며 그녀의 프로젝트를 도왔다. 그녀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나는 그녀의 어깨를 빌려주었다. 언니,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고마워, 지은아. 너 없으면 나 어떻게 해? 그때부터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아니,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이용했다. 내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실수는 나에게 떠넘겼다. 회의에서 그녀가 칭찬받을 때 나는 뒤에서 박수만 쳤다. 수연 상무님, 훌륭해요. 하지만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 한 번은 중요한 계약서에서 실수가 있었다. 내가 작성한 게 아니었는데 그녀는 나를 불러 세웠다. 지은아, 이게 내가 한 거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해? 사무실 한복판에서 소리를 질렀다. 동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울었다. 왜 나한테 그런 거지?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커피를 사왔다. 어제 미안. 스트레스 받았어. 그런 식으로 그녀는 나를 조종했다. 용서와 학대가 번갈아 왔다. 나는 그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었다. 그녀의 이혼 소송 때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그녀의 남편이 바람피운 증거를 내가 모았다. 밤낮 없이 추적했다. 그런데 그녀는 이혼 후 나를 버렸다. 지은아, 이제 내가 알아서 해. 나 바빠오. 그 말 한마디로 끝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참았다. 왜냐하면 그녀가 나를 가족이라고 불렀으니까. 우리 지은이는 내 동생 같아.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녀의 제국이 커지면서 그녀는 더 잔인해졌다. 한성그룹의 부사장으로 승진한 후 그녀는 나를 더 밟았다. 내 급여는 동결되었고 일은 늘어났다. 지은아, 이 보고서 오늘 밤까지 새벽 3시에 전화가 왔다. 나는 피곤해서 쓰러질 지경이었지만 했다. 왜? 그녀를 믿었으니까. 그녀의 성공이 내 성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나를 도구로 봤다. 한 번은 그녀의 생일 파티에서 그녀가 취해서 말했다.
지은이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하하, 농담이야. 너 같은 애는 많아. 그 말에 웃는 척했지만 가슴이 찢어졌다. 그런데도 나는 버텼다. 내 가족 때문에. 어머니가 아프셨고 동생의 학비가 필요했다. 이 직장이 없으면 안 됐다. 그녀는 그걸 알았다. 지은아, 내 가족 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도와준 적은 없었다. 오히려 압박했다. 내가 잘해야 내 가족도 잘 사는 거야. 정신적으로 나를 갉아먹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오늘도 참아. 언젠가 보상받을 거야. 하지만 보상은 없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왔다. 그녀의 새 연인이 나타났을 때 나는 그를 조사했다. 그녀의 부탁으로. 그 사람이 믿을 만한지 봐봐. 나는 알아냈다. 그는 사기꾼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나를 탓했다. 내가 잘못 봤어. 왜 그런 소리를 해? 그녀는 그와 결혼했다. 그리고 나를 멀리했다. 그 모든 게 쌓였다. 매일의 모욕, 배신, 이용. 나는 점점 무너졌다. 우울증이 왔다. 약을 먹었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지은아, 요즘 왜 저양해? 집중 좀 해. 그게 그녀의 말이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언니, 나도 사람이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러다 그날이 왔다. 화의 날, 그녀의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파일. 그녀의 컴퓨터에 로그인 되어 있었다.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보았다. 한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기록. 세금 탈루, 뇌물 수수. 수억 원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 증거. 그리고 그 중심에 그녀가 있었다. 그녀의 서명이 있었다. 나는 충격받았다. 이게 진짜야? 손이 떨렸다. 그 파일을 복사했다. 왜? 모르겠다. 본능이었다. 그날 밤 집에서 그 파일을 열어보았다. 모든 게 명확했다. 그녀의 제국은 부패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녀가 나를 이용한 게 그 제국의 일부였다. 그 후 그녀의 태도가 더 나빠졌다. 그녀는 나를 해고하려 했다. 지은아, 너 이제 그만둬. 새로운 사람 데려올게. 이유. 내가 너무 오래됐어? 신선함이 없어. 10년의 충성심이 그렇게 끝났다. 나는 물었다. 언니,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잘못. 너는 그냥 필요 없어졌어.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눈물이 흘렀지만 분노가 더 컸다. 필요 없어. 내가 내 제국을 지탱해왔는데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 USB를 쥐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를 무너뜨릴까? 아니, 그건 너무 쉽다. 나는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었다. 그녀가 나처럼 느끼게. 먼저 나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녀는 놀랐다. 지은아, 왜? 내가 농담한 거야. 하지만 나는 말했다. 아니에요, 언니. 진심이에요. 저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잘 가. 하지만 눈빛이 불안했다. 왜? 그녀는 내가 아는 걸 모르니까. 그 후 나는 조용히 살았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작은 회사지만 자유로웠다. 그녀는 가끔 연락 왔다. 지은아, 요즘 어때? 나 바빠 죽겠어. 나는 대답했다. 잘 지내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었다. 그러다 그녀의 제국에 균열이 생겼다. 언론에서 한성그룹의 비리 의혹이 터졌다. 작은 소문부터 시작됐다. 누군가 익명으로 제보했다. 그 제보자는 나였다. 하지만 전부 공개하지 않았다. 조금씩 그녀를 압박했다. 그녀는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너 알아?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몰라요, 언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내가. 아니겠지의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그녀의 두려움. 나처럼 그녀도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도 무너졌다. 그 사기꾼 남편이 그녀의 돈을 노리고 있었다. 나는 그 증거를 그녀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그녀는 이혼 소송을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피해자였다. 그녀는 나에게 왔다. 지은아, 도와줘. 예전처럼 나는 웃었다. 언니, 저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사과는 늦었다. 나는 말했다. 언니, 저는 이제 제 삶을 살아요. 그 말로 끝이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제국은 점점 무너졌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그곳에서 나는 모든 걸 말했다. 김수연 상무는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을 보냈다. 지은아, 왜? 나는 대답했다. 언니가 저를 지우려 하셨으니까요. 법정에서 그녀는 울었다. 그녀의 제국은 무너졌다. 주가가 폭락하고 그녀는 사임했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오히려 공허했다. 10년의 세월이 그렇게 끝났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산다.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글을 쓴다. 가끔 그녀를 생각한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뭐 할까? 후회할까?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다. 그녀의 뉴스가 가끔 TV에 나왔다. 한성그룹 비리 사건, 김수연 전 부사장 구속. 나는 그걸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처음에는 분노가 컸지만 이제는 그냥 사실이었다. 그녀가 나를 지운 대가였다. 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밤마다 꿈을 꿨다. 그녀가 웃으며 나를 안아주는 꿈. 깨어나면 눈물이 났다. 왜 아직도 그녀를 그리워해? 심리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당신은 그녀를 어머니처럼, 언니처럼 사랑했어요. 배신이 그만큼 아팠죠에 맞았다. 나는 그녀를 가족으로 생각했다. 그게 내 약점이었다. 새로운 직장에서 나는 달라졌다. 더 강해졌다. 동료들이 나를 존중했다. 지은 씨, 아이디어 좋아요. 그 말이 기뻤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따라왔다. 한 번은 옛 동료가 연락 왔다. 지은아, 수연 언니 지금 힘들어. 병원에 입원했대. 나는 물었다. 왜? 우울증이래. 재판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나에게 했던 대로. 집중 좀 해라고 말했던 그녀. 이제 그녀가 그 고통을 느끼는 거다. 나는 병원을 찾아갔다. 왜?
모르겠다. 호기심. 아니면 마무리를 짓기 위해? 그녀는 병실에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나를 봤다. 지은아. 왔구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앉아서 말했다. 언니, 건강하세요.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내가 너를 그렇게 대했어. 내가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언니는 저를 필요 없다고 하셨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거짓말이었어. 두려웠어. 내가 너무 똑똑해서. 내가 나를 넘어설까 봐. 그 말이 충격이었다. 그녀의 불안, 질투. 그게 나를 밟은 이유였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학대, 성공에 대한 집착. 나는 이해했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하지만 그게 그녀의 잘못을 용서할 이유는 아니었다. 언니, 저는 이제 가요. 나는 일어났다. 그녀가 물었다. 용서해줄 수 있어. 나는 대답했다. 용서는 제 몫이 아니에요. 언니가 자신을 용서하세요. 병원을 나오며 나는 느꼈다. 자유를. 그녀의 제국은 무너졌고 내 제국은 시작됐다. 하지만 그 끝은 아니었다. 재판에서 그녀는 유죄를 받았다. 징역 3년. 언론은 떠들썩했다. 나는 인터뷰를 피했다. 대신 내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 그림자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이건 베스트셀러 될 거예요. 나는 웃었다. 그녀의 제국을 무너뜨린 열쇠가 이제 내 성공의 열쇠가 됐다. 책이 출간됐다. 반응은 뜨거웠다. 사람들은 나를 용감한 여성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그냥 생존자였다. 인터뷰에서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는 대답했다. 후회는 그녀의 몫이에요. 그녀는 교도소에서 내 책을 읽었을까? 상상했다. 그녀의 얼굴, 분노와 후회.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새로운 삶에서 나는 사랑을 만났다. 작은 카페의 주인, 민준 씨, 그는 조용하고 따뜻했다. 지은 씨, 힘든 일 많았죠.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도 피하지 않았다. 당신 강해요. 그 말이 위로됐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은하로 봤다. 그녀처럼 이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거는 가끔 돌아왔다. 그녀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수연이가 너 때문에. 그녀는 울었다. 내가 왜 그랬어? 수연이는 내 언니잖아. 왜? 나는 말했다. 할머니, 수연 언니가 저를 먼저 버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수연이는 약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었잖아. 그 말이 아팠다. 왜 나한테 책임을? 하지만 나는 참았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제 삶이 있어요. 그 후 나는 더 강해졌다. 책 판매가 잘 됐고 강연 요청이 왔다. 배신을 이기는 법지라는 주제로. 나는 말했다. 침묵하지 마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청중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나는 얼마나 오래 침묵했나? 그녀가 출소했다. 2년 후 이 뉴스에서 봤다. 그녀는 변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수한 옷차림. 인터뷰에서 말했다. 과거를 후회해요. 특히 한 사람에게 나를 가리키는 거였다. 나는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오지 않았다. 대신 편지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행복하길 바래. 그게 끝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불태웠다. 왜? 마무리를 짓기 위해? 이제 그녀는 내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민준 씨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 행복했다. 하지만 가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한다. 그 USB 아직도 가지고 있어. 추가 증거였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그게 내 자비였다. 결혼 생활은 평화로웠다. 민준 씨는 나를 지지했다. 지은아, 내가 자랑스러워. 우리는 아이를 가졌다. 딸이었다.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다. 그녀를 키우며 나는 다짐했다. 절대 그녀처럼 되지 마. 딸에게는 자유를 주었다. 그녀의 실수를 용서했다. 하지만 그녀의 소식이 다시 들렸다. 그녀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작은 카페. 아이러니했다. 나처럼. 뉴스에서 그녀를 봤다. 과거를 딛고 새 출발합니다. 미소가 약했다. 나는 그 카페를 찾아갔다. 왜? 호기심. 그녀는 나를 보고 놀랐다. 지은아, 나는 커피를 주문했다. 언니, 잘 지내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밀었다. 내 덕분에. 반성 많이 했어. 우리는 이야기했다. 과거, 현재. 그녀는 말했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여전히 그 제국에 갇혀 있었을 거야. 이상한 말이었다. 그녀의 제국을 무너뜨린 게 나인데. 나는 대답했다. 언니, 그 제국은 썩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고마워. 그 순간 화해였다. 아니, 화해는 아니었다. 그냥 인정.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갔다. 내 삶은 안정됐다. 책이 영화화됐다. 그림자의 제국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시나리오를 도왔다. 감독은 말했다. 이건 진짜 이야기예요. 감동적이에요. 촬영장에서 그녀를 만났다. 아니, 그녀 역의 배우를. 하지만 상상했다. 그녀가 이걸 보면 어떤 기분일까? 영화가 개봉됐다. 흥행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봤다. 그 여자예요. 불편했지만 익숙해졌다. 민준 씨는 말했다. 이게 내 승리야. 맞았다. 그녀의 제국은 무너졌고 내 이야기는 영원했다. 하지만 결말은 항상 생각하게 만든다. 그녀는 지금 행복할까? 나는 행복하다. 하지만 그 USB는 아직 서랍에 있다. 만약 그녀가 다시. 아니, 그럴 일 없다. 이제 끝났다. 시간이 흘렀다. 희망이가 5살이 됐다. 귀여운 아이였다. 매일 웃으며 나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 그 말이 치유였다. 과거의 상처가 사라졌다. 하지만 가끔 뉴스를 보며 그녀를 생각했다. 그녀의 카페가 성공했다. 체인점까지 냈다. 수연 커피라는 이름으로. 아이러니했다. 그녀는 다시 제국을 세웠다. 하지만 이번에는 깨끗했다. 인터뷰에서 말했다. 과거를 교훈으로 삼아요. 나는 웃었다. 잘 됐네. 한 번은 우연히 만났다. 거리에서.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지은아, 오랜만. 나는 인사했다. 언니,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그녀의 카페였다. 이야기했다.
가족 3. 그녀는 말했다. 내 책 읽었어. 내가 강해서 부러웠어. 나는 대답했다. 언니도 강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녀는 웃었다. 맞아. 이제는 달라. 우리는 친구가 됐다. 아니, 친구는 아니었다. 그냥 아는 사람. 가끔 연락했다. 지은아, 희망이 사진 보내. 나는 보냈다. 그녀는 아이가 없었다. 부러워. 그 말이 슬펐다. 그녀의 제국은 컸지만 빈 껍데기였다. 내 삶은 충만했다. 강연, 책, 가족. 하지만 내 안의 분노는 남아있었다. 왜 그녀를 용서했나? 상담사는 말했다. 용서는 당신을 위한 거예요. 맞았다. 나는 자유로웠다. 희망이가 학교에 갔다. 나는 더 많은 시간을 글쓰기에 썼다. 두 번째 책을 냈다. 용서의 그림자. 그녀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름은 바꿨다. 사람들은 알았다. 그녀는 연락 왔다. 지은아, 내 책 읽었어. 고마워. 이상했다. 고맙다고. 그녀의 사업이 다시 위기에 처했다. 경쟁사 때문에. 그녀는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 지은아, 조언 좀 해줘. 나는 거절했다. 언니, 제가 왜요? 그녀는 말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아. 나는 웃었다. 그건 과거예요. 그녀는 울었다. 부탁해. 나는 도왔다. 왜? 모르겠다. 과거의 습관. 그녀의 사업은 회복됐다. 그녀는 말했다. 내 덕분이야. 나는 대답했다. 아니에요. 언니 스스로 한 거예요. 그 순간 균형이 맞춰졌다. 시간이 더 흘렀다. 희망이가 10살이 됐다. 민준 씨와의 삶은 행복했다. 그녀는 이제 내 삶의 일부가 아니었다. 가끔 생각했다. 그 USB 버릴까? 하지만 버리지 않았다. 안전장치였다. 그녀가 병이 났다. 암, 늦은 단계. 소식을 듣고 나는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약해져 있었다. 지은아, 왔구나. 나는 손을 잡았다. 언니, 힘내세요. 그녀는 말했다. 미안해. 모든 게. 나는 대답했다. 지났어요. 그녀는 울었다. 내가 내 제국을 무너뜨린 게 다행이었어? 어더와이즈, 나는 변하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회복되지 않았다. 장례식에서 나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다. 수연이가 내 얘기 많이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죽음 후 나는 평화로웠다. 그녀의 제국은 사라졌지만 내 이야기는 남았다. 책은 여전히 팔렸다. 나는 강연에서 말했다. 배신은 상처지만 성장의 기회예요. 희망이에게 말했다. 엄마의 과거 들려줄게. 아이는 듣고 말했다. 엄마 멋져. 그게 내 승리였다. 하지만 가끔 밤에 생각한다. 그녀가 정말 후회했을까? 그 질문이 나를 괴롭힌다. 내 삶은 계속된다. 민준 씨, 희망이, 그리고 나, 우리는 서울의 작은 집에서 행복하다. 그녀의 USB는 이제 버렸다.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녀는 갔고 나는 살았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질문. 배신당한 당신, 용서할 수 있나요? 그게 내 이야기의 끝이다. 당신의 대답은 뭐예요?